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마이클 코넬리의 세계관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크니스 모어 댄 나잇이야. 왜냐고? 바로 이 책에서 마이클 코넬리의 두 명의 위대한 주인공, LA 강력반의 외로운 늑대, 해리 보슈와 은퇴한 FBI의 천재, 프로파일러 테리 맥케일럽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되거든. 이 책의 제목 다크니스 모어 댄 나잇은 밤보다 깊은 어둠이라는 뜻이야. 이는 소설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때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의 내면이 범죄자의 그것보다 더 깊고 어두울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암시하고 있지. 그럼 두 전설의 충돌, 그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일부 두 명의 사냥꾼. 이야기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무대에서 두 명의 전설적인 사냥꾼을 비추며 시작돼. 첫 번째 무대는 카탈리나 섬의 한적한 항구. 그곳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은퇴한 전직 FBI 프로파일러 테리 맥케일럽이 있어. 그는 이제 낚시나 즐기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지. 하지만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잊지 못한 LA 보안관실의 형사 제이 윈스턴이 그를 찾아와 아주 기묘하고 잔혹한 살인 사건의 파일을 내밀면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지. 두 번째 무대는 LA의 화려한 법정. 그곳에는 LA 강력반의 형사 해리 보슈가 있어. 그는 자신이 체포한 거물 영화 감독 데이비드 스토리가 여배우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중이야. 피고인의 값비싼 변호인단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그는 오직 정의를 집행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한 명은 과거의 유령을 쫓고 다른 한 명은 현재의 범죄와 싸우고 있었어.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설이었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궤도가 곧 충돌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2부 유령의 초상. 테리 맥케일럽은 마지못해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해. 피해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소매치기. 그런데 살해 현장이 너무나 기묘했어. 시신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아주 정교하게 연출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올빼미의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했지. 맥케일럽의 프로파일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해. 그는 현장의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범인이 남긴 심리적 흔적, 즉 유령의 초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지. 범인은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경찰의 수사 방식을 꿰뚫고 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어둡고 독특한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살인 현장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리고 맥케일럽은 가장 결정적인 단서와 마주해. 바로 올빼미. 올빼미는 15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물이야. 그는 어둠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했지. 히에로니무스 보스, 해리 보슈. 순간 맥케일럽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 그가 그려낸 유령의 초상, 그 모든 특징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거든. 바로 LA 경찰국의 전설적인 형사, 해리 보슈. 천재 프로파일러는 또 다른 전설적인 형사를 연쇄살인마로 지목하고 만 거야. 3부 충돌하는 궤도. 이제 맥케일럽은 자신의 프로파일링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틀렸기를 바라며 비밀리에 해리 보슈를 사냥하기 시작해. 그는 보슈의 뒤를 밟고 그의 집을 몰래 수색하고 그의 과거 사건 기록들을 파헤치며 그가 진짜 살인마라는 증거를 찾아 헤매지. 한 명의 사냥꾼이 다른 사냥꾼의 그림자를 쫓는 숨막히는 추적이 시작된 거야. 한편 보슈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영화 감독 스토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찝찝한 기분, 집에 돌아오면 아주 미세하게 물건들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위화감. 그는 재판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지만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두 개의 궤도는 정면으로 충돌해. 맥케일럽과 윈스턴 형사는 보슈의 앞에 나타나 그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고 통보해. 보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황당함에 휩싸이지. 이제 두 명의 전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기묘한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거야.
사부밤보다 깊은 어둠. 자신이 완벽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깨달은 보슈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맥케일럼 역시 보슈와 직접 대면한 후 그가 자신이 프로파일링한 냉혹한 살인마와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혼란에 빠지지.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 아래 불편하고도 아슬아슬한 협력을 시작해. 그들은 누가, 왜 해리 보슈를 살인마로 만들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파고들어. 그리고 그 해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 바로 보슈가 증인으로 나선 데이비드 스토리 감독의 재판과 맥케일럽이 수사하던 살인사건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어. 맥케일럽이 수사하던 살인사건의 진범은 바로 그의 곁에서 가장 친한 친구 행세를 하던 요트 정박장의 이웃 버디 롱리지였던 거야. 버디는 사실 감옥에 있는 영화감독 데이비드 스토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를 숭배하던 추종자였어. 그는 스토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거지. 즉, 기묘한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교묘하게 단서들을 흘려 천재 프로파일러인 맥케일럽이 해리 보슈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거야.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인 보슈가 살인 용의자가 되면 그의 증언은 신뢰를 잃고 데이비드 스토리는 풀려날 테니까. 이것이 바로 밤보다 깊은 어둠의 진짜 의미였어. 어둠은 고뇌하는 형사 보슈의 내면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것은 가장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버디는 체포되고 보슈는 누명을 벗어. 그리고 그의 증언은 힘을 되찾아 데이비드 스토리를 유죄로 이끌지.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명의 전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 보슈는 다시 한번 인간의 끝없는 악의를 확인했고 맥케일럽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이용당하고 조작될 수 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만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었어. 그들은 그저 같은 어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두 명의 고독한 사냥꾼일 뿐이었으니까.